찾으시는 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제 친여동생이요. 친여동생이요? 네. 여동생이랑 연락이 안 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2년이요? 네, 네. 그 동생 애들을 친할머니가 지금 보육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애들이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법적 대리인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동생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여동생한테 친권 포기각서를 받고 싶어서.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좀 천천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렸을 때 저는 9살이었고 동생이 3살 때쯤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아버지 손에서 자라다가 아버지도 일찍 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 할머니 손에도 자랐었죠. 할머니가 많이 케어를 해주셨네요. 동생이 중학교 때 이제 마음을 못 잡고 방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친구들 무리랑 금방 이렇게 어울리고 막 그랬어가지고 제가 집을 비우면 친구들 집에 다 불러놓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리고 학교를 안 나가고 아예 집에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가출을 하고 했어요. 네. 어렸을 때 좀 사고뭉치였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조금.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친구들이랑 조금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때 이제 에 있는 저희 큰아버지 댁으로 중학교 때 이제 보내게 된 거죠. 안 좋은 친구들하고 좀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큰아버지 댁으로. 저는 좀 얌전히 잘 지낼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어느 날 빨리 와야 되겠다 전화가 와서 갔더니 동생이 임신을 한 거예요. 몇 살에? 그때 동생분 나이가 어떻게 됐었어요? 그때 17 이랬던 거고. 네. 그리고 애기 아빠도 동생이랑 동갑. 동갑? 네. 와. 17살짜리들이 아이고 참. 그러니까 저희도 부모님이 일찍 출산을 하셔서 끝까지 책임을 지지 못한 케이스잖아요. 이혼 가정이었고. 그래서 너도 그렇게 살 거냐. 그러니까 그냥 병원 가서 애 수술하고 다시 예쁘게 만나라. 그리고 성인 가서 너네가 그때까지도 좋은 관계면 그때 가서 결혼하고 애기 낳고 그래도 늦지 않는다. 그러면서 엄청 말렸었어요. 근데 배를 막 움켜쥐고서 절대로 병원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러면은 가정을 꾸리고 산 거예요. 네, 맞아요. 낳겠다고? 그럼 이 가족들로부터 좀 도움을 어떻게 받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땠어요? 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왔던 산재보험금을 이제 작은 아버지가 관리하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언니분은 그래도 생활이 괜찮고 하니까 일단 이거 동생한테 먼저 주자라고 해갖고 아버지의 산재보험금하고 애들의 이제 아빠 쪽 어머니도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바람에 둘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다행이긴 했네요. 결혼 후에는 뭐 별일이 없었던 거네요. 네, 처음에는 그런 줄만 알았었는데 네, 어느 날 제부가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예. 남편이? 무슨 일이야? 왜요? 너무 어린데? 네, 좀 머리 쪽에 크게 다쳐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하루 이틀 못 버티고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제부는. 그게 몇 살 때예요? 어차피 여동생하고 동갑이랬으니까. 동생이 둘째도 낳고여서 에? 네. 그 당시 제부가 한 25살 정도 됐을 거예요. 아, 너무 기구하다. 참 진짜. 동생도 너무 힘들었겠는데요. 그때 당시는 이제 또 언니분께서도 뭐 같이 살자 뭐 이런 제안을 해봤어요. 네, 그때는 저희 작은 아버지가 쪽에 편의점을 하나 네. 차릴 생각인데 동생한테 너가 가서 해라 해서 그래서 동생이 다시 이제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도와주려고 하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잘 또 지내는 줄 알았어요. 지내는 줄 네. 알았다면은 무슨 일이 또 있었는가 보네요. 그 큰 조카 학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언니분한테 오시다. 네, 네.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전화 와서 무슨 일? 그래서 놀래서 저희 신랑이랑 이제 같이 갔더니 그때 날씨가 좀 초겨울? 이렇게 되게 좀 추운 날씨였었어요. 근데 애가 진짜 엉덩이가 다 보일 것 같이 짧은 원피스에 스타킹도 안 신고 그러고 학교를 왔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 선생님도
근데 그동안 조금 의심 가시는 일들이 있었나 봐요. 이제 아동학대가 좀 있을 것 같다. 어느 날은 6살 정도 된 작은 조카가 누나 학교에 그냥 뜬금없이 걸어서 누나를 찾아왔대요.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플 정도로 이래 애들을 방치를 했다고. 네. 동생이 계속 이제 밤에 술 먹으러 나가고 안 들어오는 날도 많았었고 집에 들어와도 이제 술에 취해서 자거나 애들을 케어를 안 하니까 배도 고프고 하니까 큰 조카는 꼬박꼬박 학교를 갔던 거야, 급식 먹으러. 근데 둘째 조카는 유치원을 갈 수 없으니까 그나마 이제 누나랑 걸어 다녔던 학교에 찾아갔더라고요. 유치원에서도 계속 동생한테 연락을 했었대요. 그래서 연락이 되면 원비를 안 내도 되니 애만 보내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애를 안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도 엄마가 아이를 안 보냈다. 내 동생이지만 정말 이렇게 용서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언니로서 동생한테 전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찾아갔거나. 그래서 이제 집에 찾아가면 문이 잠겨 있고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안 열어주고 그래서 막 밤에도 그 앞에서 차를 대고 막 보초도 쓰고 그랬어요. 얘가 맨날 밤에 술 마시러 나가니까 그러면 이제 마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다가 똑똑똑 해서 문이 잠깐 열리는 사이에 제가 발을 탁 걸어서 네. 문을 탁 열었죠. 그때 이제 연락이 계속 안 되던 동생이랑 마주한 거죠. 술에 쩔어 있는 모습이었고 그 전날 이제 술을 많이 먹었는지 화장도 번져 있고 TV에서만 보던 그런 쓰레기집 같은 그런 집이었어요. 악취도 엄청 심했었고. 많이 어지러운데요. 너무 비위생적인데. 저기 저 뭐야, 저거 봐. 배변 패드 있는 거 보니까 동물도 키우시나 본데요? 야, 이거 진짜 충격적이다. 그리고 방은 애들 막 옷이나 이불이 막 널브러져 있었는데 거기도 강아지 대소변이 막 있었어요. 제가 그 꼴을 보고 저희 집에 며칠 데리고 가려고 했었는데 애들한테 이모랑 내려가자 하고 옷 입어 하니까 애들이 바닥에서 옷을 이렇게 고르면서 냄새를 맡아보고 이제 강아지 소변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바닥에서 이렇게 주워가지고 옷을 챙겨 입더라고요.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새끼들한테. 좀 그런 생각이 저 스스로 되게 컸어서 동생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됐었죠. 차표를 받아서 차에 내려갔는데 동생 번호가 아니고 다른 전화번호가 이렇게 꽂혀 있더라고요. 그 차에 전화번호 누구 거였어? 그래서 그 번호를 이제 저장을 하면 프로필이나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어떤 남자애였어요. 그래서 알게 됐더니 이제 유흥 쪽에서 일하는 남자더라고요. 호스트 선수. 네. 애들은 그러고 있을 때 얘네들랑 이제 술을 먹고 있었던 거였어요. 호스트바요? 이게 아동 학대잖아요. 학대죠. 아, 어휴, 천불이 나네 듣다 보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는 이제 제가 직접 아동학대 신고를 했죠, 동생을. 근데 어느 날 아동보호시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애들이 보육원 같은 시설로 옮겨졌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동생을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동학대 센터랑 경찰분이 연계를 해서 그 엄마랑 분리수치를 하면서 보호소로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동생분은 아이들이 분리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언니한테. 술을 엄청 마시고 언니한테 전화해갖고 이제 애들 돌려놓으라고. 아이고 또 돌려놓으라고 하네요. 언니가 뭔데 이러면서 이제 엄청 소리치고 욕하고 그럼 엄마가 노릇을 잘 애를 집에다 안 데려다 놓으면 이제 죽겠다. 자기 협박 전화를 오히려. 왜 그래? 아,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에 내가 키워야 되겠다는 결정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제 식구분들이 그렇게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너 가정도 힘들어질 수 있으니 그거는 너가 짊어질 몫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제 걱정을 많이 해주셨죠.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려보는 게 어떻겠냐. 할머니는 어쨌든 친족하니까 자기 핏줄이고 더 애틋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애들 할머니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상황을 다 말씀을 드리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할머니가 너무 흔쾌히 당연히 내가 데리고 가야지, 내가 애들 당연히 키워야 되지 하면서 우리 손주도 책임지겠다. 그래서 할머니가 센터 가서 제 애들을 데리고 나오셨던 거예요. 애기 엄마만 네, 맞아요. 좀 정신 차리면 되는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동생이 너무 미운 거예요.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도움을 줬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지. 어렸을 때 내가 못 받은 사랑은 지금 우리 애들한테 해주고 싶고 내가 못 배웠던 걸 가르쳐주고 싶고. 근데 동생도 처음엔 분명히 같은 마음이었을 건데 이런 결과를 만든 건 그냥 본인 스스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찾으시려는 이유가 뭐 친권, 네, 그게 제일 커요. 동생한테서 이 친권을 되게 좀. 사실 저도 엄마이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동생이 애들을 잘 케어할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카들을 생각하면 할머니 손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지내는 게 아이들이 더 행복할 것 같고, 할머니가 애들을 키우시면서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 이런 법적 대리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친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시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냥 얘가 애들 위해서 이 정도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친권 포기하고 할머니한테 그걸 위임해 주면 할머니가 어쨌든 애들 키우는데 좀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생의 마지막 엄마 역할은 이렇게 친권을 포기해 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권이 없다는 이유로 제약을 많이 받나 봐요. 그 우리 법에 어떻게 써 있냐면 네. 이제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이제 친권자가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친권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규정이 있냐면 이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는 친권자이면서 동시에 이제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죠. 네. 이제 또 이제 미성년자는 좀 특이하잖아요. 어떻게 규정돼 있냐면 이 미성년자들은 뭔가 법적인 행위를 할 때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지금 부모가 아니니까 친권자 아니고 친권자 아니니까 법정 대리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사실은 없는 거죠. 근데 예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권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게 포기 동의서를 받는 게 그게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친권이라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어떤 신분적인 어떤 재산적인 어떤 권리이자 또 의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성질상 뭐 내가 포기하고 싶어라고 포기할 수 있거나 뭐 너 가져라고 주거나 양도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탐정분들이 가서 그 친권 포기 각서 뭐 동의서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이걸 쓴다라고 해서 내가 바로 어떤 친권을 포기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법원에서 친권 상실 선고를 해줘야 돼요. 이 부모에 대한 친권을 더 이상 이제 실행하지 못한다는 친권 상실 선고를 해줘야 되고, 그럼 이제 친권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 아이를 위해서 미성년 후견인을 지정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두 가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훨씬 수월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생활하고 있는 네, 거죠.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시설에 갔다 와서 지금 이제 횟수로는 한 7년 됐잖아요. 애들이 여기 할머니 집에 아가 큰 게. 그때 반응은 좀 어땠어요? 보고 싶다는 얘기는 하던가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2018년도 5월 8일에 데리고 왔으니까 한 번도 온 적은 없어요. 데려가서 키울 마음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보러 왔겠죠, 애들을. 제가 못 오게는 안 하니까. 어떨 때 좀 친권이 필요하다고 좀 절실히 느꼈는지. 그 이제 애들이 뭐 학교에 서명할 때도 대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서류 사인하고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애들 휴대폰도 마음대로 못 하고, 그리고 이제 보험 같은 거 들 때도 보험, 예, 맞아. 혹시나도 애들이 뭐 다치거나 이러면 제가 뭐 그걸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건 엄마가 다 청구해서 엄마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보험료를 그러면 할머니께서 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 보험료는 할머니가 내는데 보험금은 내가 못 받고. 그렇죠. 그리고 애들 친권을 들고 있는
그 엄마가 청구를 해야 되고. 아, 복잡하다. 예. 많이 복잡해요. 제가 그때 친권을 좀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아마 그게 있으면 무슨 법적으로든 뭐든 헤쳐나갈 때 제 친권이 없으니까 네. 서류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건 못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친권을 왜 엄마가 달라고 하냐고. 어느 날 갑자기 딱 와가지고 막 내 애들이니까 데려간다고 할까봐 애들 좀 이용해서 그런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아, 이제 할머니 입장에서는 저게 제일 두려운 거고요. 그럼 만약에 친권이나 그 대리인에 대한 이제 정식적인 자격이 있으면은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네, 되겠네요. 아이들한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럼요. 예. 그러면 애들은 지금 집에 있습니까? 네. 한번 말씀 나눠보시겠어요? 아, 예,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이 아이가 둘째인가 보죠? 우와. 삼촌이 정말 미안한데 조금 몇 가지 질문해도 괜찮을까? 그 혹시 엄마랑 지낼 때 좀 어땠어? 엄마랑 지낼 때요? 어디까지 기억이 날까? 힘들었던 거는 엄마는 맨날 저녁에 술 마시러 나가니까 저녁에 먹을 것도 없어서 배가 고팠는데 또 돈은 없으니까 사 먹지도 못하고 다 기억하네요. 또렷하게. 그래서 물밖에 못 마시니까 배가 고파서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종이 뜯어먹고 그래가지고 배고픈 게 가장 힘들었네. 짜장면 먹을 때마다 엄마 생각난다. 왜 이러면 엄마는 짜장면, 탕수육, 짬뽕 다 시켜 먹고 짜장면 하나 갖다가 우리 집 나눠 먹으라고 그랬어. 이제 짜장면 먹을 때마다 이제 그 작은 애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랑 살면서 가장 좋은 건 뭐가 있을까? 가족끼리 같이 보내는 시간. 세상에 전화할 때 진짜 잘 저러지 않는데.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오고 나니까 먹는 것도 많이 주고 같이 시간도 많이 보내주고 놀러 갈 때도 많으니까 요새는 그러니까 할머니란 소리가 어색하대요. 이제 저보고도 이제는 엄마, 아빠 이렇게 불러버릇하니까 네네. 이제 가끔 막 예쁜 그림도 한 번씩 그려갖고 주고 행복한 우리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구나. 아유, 다행이다 그래도 진짜. 다행입니다. 저게 사실 아이들이 바라는 우리 집이거든요, 그죠? 사랑으로 이렇게 또 아이들을 잘 키워주셨네요, 우리 할머니 가족이. 그냥 이 상태로 쭉 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제는 엄마가 데리고 간데도 못 보낸다. 맞지? 예, 못 보내죠. 고생했어. 애들이 알고 있는 엄마는 그냥 좋은 엄마는 아니네요. 애들 기억 속에서도? 네, 저한테도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래도 좀 언니랑 연결이 좀 끊긴 지가 좀 됐다 하더라고요. 시간이? 네. 며느리하고 최근까지 좀 연락을 좀 주고받지 않았을까. 연락을 좀 주고 받고 계신지. 그 연락은 하게 닿겠죠. 작년 초에는 무슨 암이 걸려갖고 자기가 다 얼마 못 산다고. 어? 암에 걸렸다고? 그러면 내려와라. 나랑 같이 병원을 가자. 그러니까 병원비가 없는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전화 끊더라고요. 아, 1년째 끊겼어요, 연락이. 최근 연락이구나. 예,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어요. 아, 마지막 연락이 암 선고? 젊은 나이에 그러면 혹시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 그래도 본인이 현재 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몇 년 전에는
그때 코로나 한창 왔을 때는 공장에 있었다고 하고 어디서요? 아니요. 네. 그리고 작년 초에는 무슨 공장 다닌다고. 공장. 예. 여기는 어디 있는 건지 혹시 거기도 요것도 그리고 제가 이거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이거 자료를 해가지고 온 게 있거든요. 네네. 여기 신분증이 있네요. SNS 사진도 확보를 하고 신분증이랑. 네. 아, 저 초본상에 이제 마지막 주소지가 우리 할머니가 얘기한 거기죠. 예. 근무한다는 곳하고.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꼭 찾아서 얘기 나누고.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야, 근데 몸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좀 그러네요. 그죠? 신경 계속 쓰이네. 1년 전 연락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춘 여동생. 그녀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아유 왜 추운 거야 오늘. 아 눈이 이래 와가지고. 네. 나오겠나? 눈이 엄청 왔는데요? 이렇게 생기신 분 혹시 보신 적 있을까요? 못 뵀는데. 한 번도 보신 적 없어요? 한 번도 보신 적 없어요? 아 쉽지 않네요. 아우, 일단 탐문이 자체가 힘들 것 같은데. 야 이거 몇 시였죠? 아. 외출 자체가 힘든 날, 그죠? 사람이 잘 보이지도 않겠어요, 눈 때문에. 대표님. 저기 야. 내가. 네? 어? 저 사였다고요?